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 온앤오프 누젠 여름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광고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먼저 광고를 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금요일 날 이렇게 다 연락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지난주부터 온라인 출석부가 유튜브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그 밑에 설명란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링크 주소 들어가서 거기에다 출석을 체크를 앞으로 쭉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출석 체크를 잘 해주고자 오늘 하루만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출석 체크하는 순서대로 해서 10배수 제일 먼저 그 다음에 2등까지는 선물을 드릴 거고 또 10배수 10번째, 20번째, 30번째 계속해서 10배수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기프트콘을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누젠 사진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 이 예배 가운데 지난주와 이번 주 그리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이메일이죠. ng@hcc.or.kr 이쪽으로 사진과 그 사진 제목과 또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면 뉴젠에서 푸짐한 상품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초등부가 전체가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 플러스 그 다음에 어린 영어 예배까지 해서 함께 모여서 한 번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심해지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개인의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할 텐데 먼저 선생님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면서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멈추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이 시간 같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
같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계속해서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날 이끄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신 날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왔던 찬양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이 가사를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전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나니 주께 경배드리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땅히 일어나,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나니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신 주시라. 마땅히 일어나,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나니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신 주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마땅히 일어나,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시나니 모든 찬양에서 뛰어나신 주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법 삼아서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 되신다는 것을,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나의 가슴을 울려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지금 집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 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펴주시고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러서 그러는지 콧물이 계속 나네요. 네.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를 한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람들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신문 기사를 혹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데 왜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세대 혹은 전도사님의 부모님 그 조금 윗세대, 한 마을에 한 동네에 교회 장로님이 계시면 그 장로님은 그 동네에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옛날에는 외상 문화라는 게 있었는데 동네 앞에 슈퍼마켓에 가서 한 달에 한 번 결제를 하고 물건을 가져가는 그런 외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외상을 할 때는 그 작은 가게의 주인이 흔쾌히 외상을 해줬다고 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외상을 해주는데 더욱더 반겼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속을 하면 지켰고, 돈을 내지 않고 외상을 해서 물건을 가져갔어도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돈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삶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자기가 뱉은 말은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언덕 위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장로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편의점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편의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구멍가게들, 작은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외상을 쉽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직하게 그 지불을 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넘어서 존중해주고 존경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진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히브리서 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도사님이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룩은 분리, 다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에게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 우리와 함께 사는 부모님,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태도들을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했을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고 하늘에 올라가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신 말씀, 그것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했었을까? 기억하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강 두 번째 시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잘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말했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말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정수경 선생님 나오셔서 특강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태어날 때 기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민한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순한 아이도 있고 이런데 조금 느린 친구도 있고 까다로운 친구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기질들이 있지만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기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느냐 또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과 성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데 이 시간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틀리다와 다르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틀리다 하는 것은 뭔가 맞고 틀리다 하는 것이고, 다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초록색의 완두콩이 있는데 바나나 빨간색, 이러면 이 빨간색 완두콩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다 섞여서 우리 이 할렐루야 교회에 아름다운 초등 이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차이점들이 남자 친구들하고 여자 친구들하고 좀 달라요. 똑같은 일이 생겨도 남자 친구들이 반응하는 방법, 여자 친구들이 반응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도 하고, 또 책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전도사님은 굉장히 깔끔한 책상을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지저분한 걸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저분해도 뭐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몸을 잘 쓰는 친구들이 있고, 또 몸은 잘 못 쓰지만 혼자 앉아서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들 다른데요.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디에 있다? 초기 청소년기에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초기 청소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고 또 신체도 급격히 성장하는 시기죠. 그래서 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때 또래랑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쟤는 키가 좀 큰 것 같은데, 쟤는 나보다 더 날씬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게 되고 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맨날 부모님을 쳐다보고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랬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때는 이제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는 하는데 혼자 서기에는 아직도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를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동성 친구들과 많이 어울려 다니게 되고, 또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일어난다기보다는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밤에 잠이 들 때도 쉽게 잠이 못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체성이 발달한다고 했는데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확인한 것들을 자꾸 믿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뭐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한다는 건 아닌데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별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왠지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집 밖을 나갈 때도 머리 감고 막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외모에 이제 관심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뇌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예요. 자, 이래서 이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얘가 안 그랬는데 말을 안 듣네? 아니면 너 왜 그러니 요즘에? 이런 말들을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화는 뭐라고 했죠? 대화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좋은,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말 자체보다는 어떤 태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서 말이 우리가 뭔가를 소통할 때 말의 내용 자체는 한 7%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각적인 요소, 그 사람이 말하는 톤이라든지 성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38%,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이 바로 이 시각적인 요소인데요. 바로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몸동작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소통이나 대화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요 것들을 다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냥 눈만 마주치면서 속으로는 내일 뭐 하지? 이따가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끝까지 듣겠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들을 때는 아까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기할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듣는 거고요. 비판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건데 선생님도 예전에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의견이 좀 다를 때도 너는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니를 참 습관적으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은 대화를 할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너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뭔가 얘기를 하실 때 내가 그게 아닌데? 이럴 때도 네, 부모님은 그렇게 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일단 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도 얘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때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으면 어때요? 얘기가 안 끝나죠. 그래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신다라는 느낌이 있다, 이러면 내가 들을 때 어떻게 듣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딱 마주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듣는 건데요. 이게 안 하다가 하면 또 상대방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뚱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환해지면서 끄덕끄덕 이러면 이거 왜 이러지? 하실 수 있지만 그 쑥스러움을 조금 넘고 그 다음에 환한 표정으로
끄덕 하면서 아, 네, 아, 그래 하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대화에 또 소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내 얘기를 이제 해야죠. 맨날 듣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진심 어린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핵심을. 주절 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동의할 만하게,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걸. 내가 보니까 너는 좀 애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 어때요? 듣는 친구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래서 이야기하고 싶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친구랑 이 뭔가 생각이 다를 때 넌 좀 이상한 애 같아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그 다음 얘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이야기한 게 맞는지 확인하면 확실하게 대화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질문이 있어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실습을 부탁드리면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게 뭔지, 나의 생각이나 느낌이 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질문으로 우리 채팅창에 혹시 올려주실 수 있는지 올려주시면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이 보시고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로 했어요. 내가 항상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나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뭐 화를 내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해요. 혹시 올라오고 있나요? 아직 없나요?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미 다 잘 지내고 있어서 아니면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려서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변에 계신 부모님들과 또 초등학교 고학년을 같이 난 중학생 조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릴 때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잔소리를 들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스마트폰 좀 그만 봐. 너 왜 이렇게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냐? 전화기 좀 그만 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너 요즘에 왜 이렇게 멋부리니? 외모에 관심 좀 그만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데요. 그리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왜 부모님들이 이렇게 싫어하시나 보면 이거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게임을 하든지 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유튜브, 이거는 사실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조사를 해보면 어린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유튜브를 보는 그 시청 시간은 훨씬 더 길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막 보고 있으면 보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런 걸 하느라고 더 중요한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건 주로 뭐냐면 이제 여자친구들이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화장, 뭐 색조 화장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1일 1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옷을 조금 유행하는 옷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손 붙잡고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뭐 가방, 운동화 이런 거를 이제 사고 싶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좋아요. 왜냐면 어른들이 되면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연습하는 차원에서 뭐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당연히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다닐 수 없고 깔끔하게 다니려면 이런 것들에 평소에 관심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하게 아니면 할 일을 안 하고 하게 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 내지는 숙제, 너 좀 이따 학원 갈 건데 아니면 내일 학원 갈 건데 뭐 숙제는 다 했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한두 번 들으면 괜찮죠. 아니면 내가 이미 숙제가 끝났으면 어때요? 네, 다 했어요 하면 되는데 아직 안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무 말 못하게 되고 그러면 너 뭐 하느라고 지금 숙제 안 했어? 이제 이러면 이제 아무 말 못하고 그러다가 손에 핸드폰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 놓고 빨리 가서 숙제해. 너 또 그러면은 핸드폰 일로 갖고 와. 이제 이러면 분위기 싸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카톡이 막 왕창 와 있는 걸 나중에 발견하면 어때요? 괜히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이래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용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편리함 내지는 시간의 활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은행 일을 볼 때는 매번 은행을 가든 뭐 아니면 CD기를 찾아가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야 됐는데 스마트 뱅킹을 딱 폰에다 깔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빼고는 언제든지 송금할 수 있고 잔고를 확인할 수 있고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편리한데 문제는 이게 뱅킹만 딱 쓰고 끊으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딱 킨 다음에 아유 카톡이 와 있네. 카톡 보고 카톡 보다가 링크가 하나 걸려 있으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유튜브 보고 신문기사 보고 이러다가 원하던 것은 뱅킹 한 5분 내외로 끝나는 일들이 나중에 딱 접고 보면 30분, 1시간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허비되는 거죠. 그리고 괜히 쓸데없이 카톡 특히 이럴 때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카톡방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들 뭐 연예인 이야기 아니면 누가 뭐 오늘 뭐를 입었는데 어떻다더라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게임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심해지면 보통 스마트폰 과의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심해지면 이제 중독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스마트폰 과의존이 왜 생겼냐?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너무 비싸고 많이들 안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아직 투지폰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폰이 없는 친구들이 간혹 있지만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건 통계적으로 보면 10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 전체 청소년 이용자의 30%가 과의존이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이 과의존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 뇌가 20대가 되어야 완성이 되고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뇌의 완성되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고 해요. 그런데 이 뇌가 아직 다 크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뇌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 뇌가 덜 성숙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치명적이죠. 물론 뇌에 미치는 영향은 어린이들에게 더 크지만 이게 드러나는 거는 청소년들에게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데
일단 밤에 불 다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 스마트폰이 어디 있어요? 알람을 해놨으니까 손이 닿는 곳에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자려고 누워가지고 기도 다 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뭔가 손이 쫙 가서 딱 보면 어떤 빛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막 나오죠. 그때 나오는 빛을 블루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거에 많이 노출되면 우리의 망막세포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푹 자야 그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잘 크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 호르몬이 아무래도 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장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해져요. 분명히 뭔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학원 가야 되고 학교 숙제가 있는데 스마트폰 들고 있다 보면 이거를 이제 안 하고 하다가 어때요? 시계 갑자기 보니까 이렇게 시간 지났어. 어머! 이러고 그냥 냅다 하게 되는데 바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전화 온다든지 알람 온다든지 이러면 또 손 가고 그러면 부모님이 야 스마트폰 그만 내려놓고 아니면 이리 가지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되고 이래서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고요. 심하게는 ADHD 같은 이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쓰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도 그리고 어떤 알람을 받을 때도 필요하니까 쓰기는 쓰지만 특히 어린이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용 시간을 계획을 세우고 규칙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느 일정 시간만 보겠다. 아니면 일정 요일, 토요일에만 보겠다. 아니면 저녁 때 언제 잠깐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우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필요한데 선생님도 강의 준비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특히 카톡이 중요한 카톡은 알림을 이제 계속 켜놓게 되거든요. 그럼 카톡 울리면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무음으로 해놓든지 아니면 비행기 모드로 한다든지 심할 때는 아예 꺼놓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멀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뭐 실리콘밸리 이런 데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키울 때는 절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집에 가면 아예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꺼놓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는 걸 보면 아 이게 멀리하는 게 꼭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관심, 아까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을 위해서 외모에 관심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뭐 화장, 옷, 가방, 운동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과도한 이러한 관심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모에 관심을 가져도 꾸미는 걸로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뭐 변경 불가 영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부모님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시기, 나는 왜 이때 태어났어? 이런 거 못 바꾸죠. 그리고 종족,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 안 할 텐데 바꿀 수 없습니다. 국적, 국적은 사실 바꿀 수 있죠 요즘에는.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나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별 바꿀 수 없죠. 여기에 대한 논란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순서, 내가 오빠여야 되는데 내가 언니여야 되는데 이거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선생님 어릴 때 동생이 3명이었는데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어디 나가실 때 수경아 동생들 잘 보고 있어라 이러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동생을 많이 낳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만나서 잘 지냈는데 어릴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 선생님은 굉장히 운동신경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뭔가가 떨어지면 저거 떨어지는데 잡고 싶다 하지만 거의 잡은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커 보이고 싶다 아니면 얼굴이 작았으면 좋겠다, 내 머릿결이 좋거나 머리숱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미 그렇게 타고난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높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지능이 조금 낮은 친구들도 있고, 대부분은 일반적인 지능들인데요. 이러한 것들도 다 주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거입니다. 그리고 노화와 죽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옷을 사입고 뭔가를 할 때 이거를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별로 바꿀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예쁜 신발을 신어서 내가 정말 멋있어 보이느냐, 성숙해 보이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바꿀 수가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어려움인데 이걸 통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데요. 아직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런 것들은 바꾸기가 어렵고 안 된다. 그리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 있죠, 부모님들이.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떨까요? 공부를 내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특히 지금 이제 책상 정리 깨끗이 하고 딱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간식을 주려고 오셔가지고 공부 다 했어? 이러면 어릴 때는 아니 이제 하려고요 라든지 엄마 이제 할게요 하는데, 조금 크면, 특히 여기 이제 다 남자분들만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로운 아이, 이런 경우에는 엄마 때문에 안 할 거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해. 제 아들 얘기예요. 분명히 방금도 안 한 것 같은데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서 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배우기 전에는 공부를 하기나 하고 그런 말 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이랬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숙제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뭐 좋은 점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 많은 기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학교 성적만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하냐? 잘하면 잔소리 안 하시겠죠? 내가 알아서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가 알아서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공부는 뭐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단 잘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앉아 있으려면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얼만큼 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보다는 오늘은 수학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오늘 수학은 몇 문제, 영어 단어는 몇 개, 그리고 책은 얼만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계획은 하루 계획, 주간 계획, 월간 계획,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계획은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공부가 다 끝날 때까지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이러면 이게 습관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뭔가를 습관이 되는 데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는데 그게 최소 3주, 그리고 길게는 10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혼자 하기 어려우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아마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같이 부모님들이 보고 계실까요, 전도사님?
네, 혹시 부모님들이 함께 보고 계시다면 아직 어릴 때, 특히 저학년일 때는 계획을 같이 세우셔서 하시는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도 습관을 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때 잘 격려를 해주시고 잘 못하면 오늘 왜 이러냐,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왜 이러냐가 아니라 오늘은 왜 안 됐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리가 있는 계획이면 조금 수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공부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 내가 책 읽기 좋아한다고 사회 먼저 하고, 곤충이나 동물 좋아한다고 자연 이런 쪽 먼저 하고, 이러다가 이제 수학 못하고 영어 못하고 이러면 난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먼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서두르게 돼요. 맨날 바빠요. 그리고 바쁘다 보면 꼭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하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학원을 다니죠. 학원들 좀 다니지 안 다니는지, 많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예 안 다니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원을 다니는 게 분명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이게 어떤 폐단이 있냐면 내가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모르는 건지를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반 안에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죠. 그런데 이 친구들하고 다 친하진 않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한 친구는 잘 아는 거, 아는 문제. 그리고 별로 친하지 않고 그냥 안면만 있고 인사만 하는 친구는 어떤 거예요? 잘 모르는 친구예요. 얼굴은 있지만.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잘 알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고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 친한 친구. 그런데 갑자기 심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대답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친한 친구.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뭐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알 때까지 무조건 반복인데, 반복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손으로 쓰고,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Q&A. 네. 질문이 들어왔나요? 아니요, 제가 아이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지금 그 화면 지금 하고 있는데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세요. 세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면 채팅창이 나올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께 나는 친구랑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부모님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질문 있는 친구들은 그 세로 고침에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먼저 대표해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의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쪽으로 빠질게요. 네. 강의를 내용에 있던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카카오톡도 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게임도 하고 싶은데, 아이들 중에는 그 키즈락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다 걸어놔가지고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없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고충을 저한테 좀 토로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면서 부모님에게 그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는 난이도가 최상의 문제입니다, 전도사님. 역시 전도사님이라 문제를 어렵게 해주시네요. 키즈락이면 어느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문자 송수신 정도. 아주 기본적인 폰 기능만. 핸드폰 기능만. 스마트폰은 주되 이제 스마트폰
처럼 쓸 수 없는. 그러면 카톡도 안 되고 네. 게임도 안 되고 유튜브 안 되고. 카톡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요. 네. 이거는 네. 제가 아까 변경 불가 영역 말씀드렸죠, 전도사님. 네.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면 네.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해야죠. 예.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엄마, 나 이제는 카톡 하고 싶어요. 아니면 유튜브 조금만 보고 싶어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래? 보고 싶어? 그러면 얼마나 볼까?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가 통한다. 그러면은 감사한 거죠. 근데 부모님이 아직 어려서 안 돼.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네. 예. 특히 지금 초등 고학년일 때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이 되면 굉장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네. 초등 때부터 부모님께 안 된다고 하는 거를 가지고 계속 부모님께 이렇게 요청드리는 거는 일단 순종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부모님께서 그래 진짜 필요해? 하고 싶어? 얼마나 해? 이렇게 물어보면 감사하고 얘기하면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순종. 근데 만약 부모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 뭐를 하고 싶어? 카톡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톡 시간 정해서. 그리고 정하실 때 정말 부모님께 이제 부모님과 관계를 잘 지내려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를 잘 못하면 어떻게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냐를 먼저 정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카톡 저 30분만 할게요 이랬는데 시간이 지났다. 그러면 매일 30분이면 오늘 하루 어기면 이틀 안 하기. 이런 거를 서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나도 자제력을 키울 수 있고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 지금은 권장하고 싶지는 네. 않은 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 자녀로서 그 부모님의 그 지도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의 영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더 자유롭게 쓰고 싶겠지만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저 좀 이러이러한데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정중하게 요청은 해보되 부모님께서 그것은 안 된단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예. 특별하게 질문은 없습니다.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부모님께 요청드릴 때도 그냥 엄마 나 스마트폰 이제 쓰고 싶어 이게 아니라 엄마 저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엄마가 들을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도 다른 친구들 다 쓰는데 나만 못 써 이게 아니라 엄마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카톡 좀 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다음날 학교에 가면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불편하니까 저 카톡 좀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애만 카톡을 못 써가지고 조금 소외당하나? 이러면 부모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도 이제부터 카톡 쓰고 싶어. 카톡 쓰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만약에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잘 들었나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면 엄마 미워가 아니라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저의 목적에 대해서만 먼저 부모님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게 저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엄마 저 엄마한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먼저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면 여러분들의 부탁과 요청이 조금은 더 부드럽게 부모님께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요? 아, 개인적인 질문이었구나. 네, 선생님은 공부 잘해요. 네. 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절대 아니었어요. 네. 나름 열심히는 했는데 뭐 자랑은 아니지만 지능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써도 점수가 좀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이 공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면 나에게 맞는 공부법은 찾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에 일찍 하는 공부보다 밤늦게 하는 공부가 더 잘 돼서 저는 이제 밤에 늦게 좀 공부하는 편인데 이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게 있는데 열심히는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강의하고 하려면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앞으로는 평생교육,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이미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도 많은 것들을 새로 배우고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처럼 학교에서 국영수를 배우고 뭐 영어를 단어를 외우고 이런 공부는 아니지만 많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공부는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네. 좀 애들을 대표해서 네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이 점점 진해지고 좀 이제 헤어스타일까지도 요즘 막 만지는 애들이 이제 5학년, 6학년들한테는 네, 보여요. 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네. 이게 되게 좋아라 그렇죠. 하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부모님께서는 탐탁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 벌써부터 화장을 하려고 하니? 그렇죠. 네. 왜 벌써부터 외모에 이렇게 네. 관심을 많이 갖니 하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때마다 약간 네. 짜증을 내죠. 어머나 왜 내가 하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딸로서 엄마나 아빠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것도 부모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좌우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래 뭐 비비 정도는 바를 수 있지, 뭐 그래 뭐 틴트 정도는 발라도 돼 하시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네. 아닌 경우 뭐 아유 아직 어린데 무슨 화장 안 돼 이러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하고 싶다 아니면 한 번이라도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 할 때는 부모님께 정중하게 가서 말씀드려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정중하게. 네, 이러이러해서 내가 한 번만 해보자. 네, 정말 예뻐지고 싶죠. 그리고 딱 나갔는데 야, 너 오늘 예쁘다 이러면 너무 기분 좋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절대 부모님 몰래 하시면 서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먼저 허락을 받고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 저 머리가 왜냐면 그 한국 사람들이 직모기는 한데 특히 여자친구들은 머리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쫙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찰랑찰랑. 예, 찰랑찰랑한 예. 거. 찰랑찰랑한 거 하고 싶으면 뭐 부모님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파마를 하고 싶은데 엄마 어떻게 하면 저 파마 시켜주실 거예요? 그럼 부모님께서 뭔가 제안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엄마가 한번 하도록 해줄게.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얻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지만 일단 지금은 뭔가를 꾸미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꾸며봐야 아직 실력이 그래서 물론 뭐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다고는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아직은 이것도 순종의 영역으로서 아직은 네. 부모님의 이렇게 그럼요. 의견에 따라 주시고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은 어머니께 혹은 아버지께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네. 네. 절대 몰래 하시면 안 돼요. 네, 몰래 하지 마시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그 허락 아래서 하기를 바래 주십니다. 네, 그럼 시간도 됐고 네. 특별하게 또 없죠? 특별하게 질문하는 친구 없죠? 네. 짧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도 안 믿으신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네.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저 앞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심지어 불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 가서 너무 진로도 걱정되고 앞날도 걱정. 제가 이제 맞다리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이제 졸업하고 취직 안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너무 괴로울 때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 말씀이 딱 저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 같았어요. 정확히 어떤 성경 구절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막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너무 우니까 목사님께서 처음 본 청년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도 우니까 끝나고 나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볼까? 이래서 또 가보고 이제 이러다가 정말 내가 찾던 저는 또 불교 신앙도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전혀 찾지 못했던 구원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 저는 감사했고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믿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세례 받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되게 권위주의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아시고서 진짜 많이 혼났어요. 혼나고 막 맞고 이랬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예요. 네, 잘 들었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갖게 됐는지 우리 선생님 신앙 간주까지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2주간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변화 가운데 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과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연속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 특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정수견 선생님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지금 그 심리학 상담학 과정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사가 내담자라고 하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말을 얼마만큼 잘 들어주느냐에 있어요. 어려운 말로 경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그리고 부모님 가운데 아까 정중하게 요청드리란 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것들은 최대한 정중하게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 친구들의 말, 또 부모님의 말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해 준 것처럼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이렇게 나타내는 얼굴 표정, 그 말, 그 소리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으로 또 잘 듣고 있다는 끄덕끄덕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잘 들어줄 수 있는 먼저 잘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설교 말씀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 나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님 믿고 참 잘 자라고 있구나 기특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뢰가 쌓인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쟁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꺼졌나요? 아직요. 얘들아 아직 출석 체크 안 한 친구들 그거 링크 주소 밑에 있거든. 영상 밑에 이제 거기 제목이랑 설교 제목이랑 써 있는 난에 링크 주소 있으니까 들어가서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도 안 늦었어요. 10의 배수 되는 사람마다 선물을 주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출석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그렇게 출석 체크해 주세요. 남은 주일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